노자가 말했습니다. 참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참되지 않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말이란 무엇일까요? 젊은 날의 말은 나를 증명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강을 건너온 지금 말은 무기가 아니라 내 인성을 보여주는 품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은 더 깊고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모임에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으며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화려하게 포장해야만 잘 사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화려한 말들을 쏟아낼수록 내 자랑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 곁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매력있고 자꾸만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귀티나는 어른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특별한 입담도 필요 없고 타고난 유머 감각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말습관 하나, 아주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서 여러분을 가장 귀티나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대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모임에 가면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아, 오셨어요? 혹은 잘 지내셨죠? 오랜만이네요. 가장 흔한 인사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센스 있고 어디서나 대접받는 분들은 첫 마디부터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상대의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반가워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오늘 이 모임에 참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얼굴 보니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당신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각인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뇌는 첫 인상을 초두 효과라는 현상으로 저장합니다. 처음에 받은 인상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 따뜻한 인상을 받으면 그 뒤에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반대로 처음에 차가운 인상을 받으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뭔가 속셈이 있나 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비슷한 인사 표현들을 몇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기대했어요. 역시 오셔야 모임이 살죠. 건강해 보이시니 좋네요.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상대방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인사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요즘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길이 왜 이리 막히는지. 이런 말들은 전부 나로 시작합니다.
만나자마자 내 사정, 내 핑계, 내 불편함을 늘어놓는 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 인사에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 그 모임 내내 내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첫 인사에서 상대방을 먼저 반기면 배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첫 인상을 만들어 놓고도 모임이 끝날 때쯤이면 오히려 비호감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모임에서 피해야 할 행동 1순위를 물으면 모두가 자기 자랑이라고 답합니다. 맞습니다. 쉴 새 없이 자식 자랑, 돈 자랑 늘어놓는 사람. 옆에 앉으면 2시간이 이틀처럼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자랑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진짜 독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려는 마음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꼭 이런 분이 한 분쯤 계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것 말이야 하고 끼어듭니다. 누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거기 나도 가봤는데 그 식당 말고 여기 갔어야지. 누가 건강 걱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효과 있어. 본인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겠지 싶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화는 한 사람의 독백으로 흐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쳐서 하나 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가르치려는 마음이 자랑보다 더 위험할까요? 자랑은 듣기 불편하긴 해도 나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르치려 드는 건 다릅니다. 그건 상대방에게 너는 모르고 있다. 너는 틀렸다. 너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내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랑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랑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지만 가르치려는 사람은 본인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참 묘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받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반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발심은 더 커집니다. 6, 70년을 살아온 분에게 이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모임에서 품격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입니다. 이 말이 왜 나쁜지 아십니까?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통로여야 합니다. 팩트로 친구를 이겨서 무엇하겠습니까? 친구를 이기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되지만 친구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평생 외롭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해서 승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교양 있는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 주변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모임에서 가장 환영받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며칠 전 모임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분이랑 대화가 참 좋았어.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유머스러운 분도 아니었고 대단한 정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분과 또 만나고 싶고 그 대화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던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대화에서 말을 많이 한 건 저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듣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랑 대화가 좋았다고 느꼈고, 심지어 그분은 말을 참 잘하신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상담학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3가지 기술인데요. 첫째는 눈 맞추기, 둘째는 고개 끄덕여주기, 셋째는 아하고 짧은 감탄사 넣어주기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준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모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눈을 부드럽게 맞춰주세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적절한 순간에 그랬구나. 아, 정말요? 어머, 그래서요? 하고 반응을 넣어주세요. 관심을 받고 싶으면 관심 받을 만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가장 묘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밀러링입니다. 밀러링은 상대방의 말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날 제가 모임에서 그분께 남편이 이번 결혼 기념일을 깜빡해서 너무 서운했어요.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이때 보통은 남자들이 원래 다 그렇죠. 우리 남편도 그래요. 이 같은 조언을 하기 쉽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위로해 주려는 마음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이 결혼 기념일을 깜빡하셔서 서운하셨군요.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제 감정이 정확하게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언보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하는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짜 경청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하지?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빨리 얘기하고 싶다. 저 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빨리 정정해주고 싶다. 이렇게 속으로 내 차례만 준비하고 있는 건 진짜 경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경청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들으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랬구나라는 진심 어린 반응과 끄덕임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잘 들어주면 나중에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랑 대화가 참 즐거웠어. 심지어 그 사람 말을 참 잘해라고까지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했는데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편하게 말했느냐로 대화를 평가합니다. 내가 맘 편히 이야기했으면 좋은 대화였다고 느끼고 그 좋은 기억은 고스란히 들어준 사람의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려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을 표현한다고 한 질문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위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서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잘 지내? 손주는 몇 살이야?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바로 가족 질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를 넘어서면 각자의 가정 형편은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누구는 자식 덕에 효도받으며 웃으며 살지만 누구는 연락이 끊긴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결혼을 안 해 속을 끓이고 또 누군가는 손주 얼굴조차 구경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들은 잘 지내라는 질문은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자랑할 기회이고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상처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안 보였을지 몰라도 대답하는 사람은 순간 곤란해집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거짓말하자니 찜찜하고 결국 뭐 그럭저럭 지내하고 얼버무리게 되죠. 말은 넘겼을지 몰라도 마음속엔 왜 굳이 저런 걸 묻나라는 불쾌감과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최악은 비교가 섞인 질문입니다. 아들은 요즘 무슨 일해? 민순이네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으로 이직했다고 하던데. 순복이네 딸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너희 집 다른 소식 없어? 이런 말은 무심코 던진 말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취업과 결혼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찬 부모가 다른 집 자녀와 비교까지 당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타인의 약점을 먼저 건드리는 질문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상황이 낫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질문의 방향부터 다릅니다. 자녀나 배경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애들은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이런 질문은 응, 아니면 아니 라고 대답해야 하는 닫힌 질문입니다. 반대로 대화를 편안하게 이끄시는 분들은 열린 질문을 하십니다.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야? 요즘 뭐 할 때 제일 살맛나니?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가족 얘기를 하면 되고, 취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취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겁니다. 질문보다 더 세련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를 먼저 살짝 꺼내는 겁니다.
나는 요즘 등산하는 게 낙이야. 너는 요즘 어때? 이렇게 먼저 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 혹은 나는 요즘 밖에 안 나가게 되더라.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절대 파고들지 마십시오. 왜? 무슨 일 있어? 뭔데 말해봐. 이런 추궁은 금물입니다. 그럴 땐 참, 그러고 보니 나 어제 재밌는 거 봤는데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칭찬이라도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외모, 건강, 체형에 대한 언급입니다. 많이 빠지셨네요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병 때문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는 걱정의 표현이지만 걱정은 너 참 늙어 보인다는 신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걱정된다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 정도로 돌려 말해보세요. 마음은 전달되면서 상대의 기분은 상하지 않는 우아한 배려가 됩니다. 모임에서 질문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을 내가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무례한 질문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또 보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임이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도 중간도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입니다. 이건 심리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의 기억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경험을 기억할 때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중간에 어떤 사소한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금방 잊어버리죠. 대신 딱 두 가지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강도의 통증 치료를 받은 두 집단 중 한 집단은 마지막에 덜 고통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지막을 덜 고통스럽게 끝낸 집단이 치료 전체를 덜 힘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동안 좋은 대화를 나눴더라도 헤어질 때 인상이 좋지 않으면 기억은 한순간에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중간에 조금 어색한 순간이 있었더라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그 모임은 참 좋았던 자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하는 말 한마디가 그날 모임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소 어떻게 헤어지십니까? 다음에 또 봐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물론 나쁜 인사는 아니지만 평범해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진짜 대화의 고수들이 헤어질 때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오늘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말이 왜 그토록 강력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했습니다. 재미있었던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내가 이 모임에 기여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둘째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건 그만큼 그 시간이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지루함이 전혀 없었고 당신과의 시간이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더욱 빛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듣고 싶네요. 건강하셔야 다음에 또 뵐 수 있잖아요. 꼭 건강하세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좋았다는 자랑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지만 그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마지막 인사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너무 피곤하다. 빨리 가서 쉬어야지. 다음엔 좀 짧게 합시다. 너무 길었네. 본인은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듣는 사람은 내가 지루하게 했나? 내가 너무 붙잡았나라는 씁쓸한 기분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진짜 고수들은 헤어질 때 다음 만남의 씨앗을 뿌리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맛집, 다음에 같이 가봐요. 그 책 꼭 읽어볼게요.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 또 해요. 다음엔 제가 아는 좋은데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모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설렘이 됩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라며 깊은 여운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헤어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모임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 다음날 간단한 연락을 보내보세요. 문자 메시지로 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한 줄만 보내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곁에 있는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헤어질 때의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크앤드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찍은 그 우아한 마침표 하나가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최고의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 무게를 상대를 가르치거나 억누르는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를 품어주고 지지해주는 힘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형편이 조금 넉넉지 않아도 품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거칠고 무례해지면 그동안 쌓아온 품위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어 가장 빛나는 매력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투에서 나옵니다. 말투야말로 나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명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더 따뜻하고 더 즐겁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